안녕하세요 토린 여러분, 박효근의 땅땅교실입니다. 오늘은 원형지 개발 중에서 농지 개발을 내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농지 원형지를 사서 개발하는 거에 대한 좀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려고 왔어요.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이 현장이 지방도로에 붙어 있는 원래 이런 논바닥이었거든요. 이런 원형지 농지 우리가 지목이 답이라고 하는데 이 논바닥이었어요. 이게 푹 꺼져 있는 논바닥을 이렇게 지금 흙을 다 성토해서 메꿔 가지고 이렇게 단지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. 그래서 하나하나 필지를 블럭을 허가내서 이렇게 하나하나 택지를 만들어서 또 보다시피 공장을 져서 다 이렇게 분양을 한 현장입니다. 제가 서 있는 이 자리하고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단지하고 이 공장부지 만들어 놓은 이 단지하고 원래 이 땅의 높이가 이 논바닥이었기 때문에 이 논바닥하고 단차가 보다시피 이렇게 한 4m 이상이 지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. 이게 보다시피. 그래서 이 4,000평 되는 땅들을 다 이렇게 흙을 메꿔 가지고 성토해서 이렇게 단지가 형성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전닭 같은 농지는 개발할 때 이렇게 꺼져 있는 땅들이 많기 때문에 성토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. 박효근의 땅땅교실. 이 농지와 임야의 차이를 그때 한번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. 농지는 허가를 낼 때 허가비가 좀 비싸요. 임야보다, 산보다. 농지는 공시가의 30% 이상을 형제변경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임야 같은 경우는 공시가 따지는 게 아니고 해배당 제곱미터당 2~3천 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. 임야는. 그래서 임야는 대신 이렇게 절토를 해서 까서 보통 공사를 많이 하고, 농지는 이렇게 많이 메꿔서 공사하는 게 좀 틀린 거거든요. 농지는 주로 이렇게 흙을 많이 메꾼다. 그리고 산번지 임야 같은 경우는 많이 까서 절토를 해서 이런 택지를 만든다. 하지만은 이제 원형지 단가가 싸면은 그만큼 싸면 된 거예요. 원지 단가를 싸게 잘 사셔야 개발비가 좀 들어가도 남는 룸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원형지를 비싸게 사시면 절대 큰일 나요. 원형지는 무조건 싸게 살 수 있으면 싸게 사게끔 무조건 출하를 봐야 되는 겁니다. 원형지는. 왜냐하면 이런 공사비나 개발비 많이 들어가니까. 이 단지도를 형성하는 것도 당연히 공사비에 포함된 거고요. 개발비에 다 포함된 거고, 이 단지도를 쫙 나면서 도로를 개설해 나가면서 이 꺼져 있는 이 논들이 보면 이 땅 같은 경우는 거의 맹지거든요. 이런 땅들은 맹지는 뭐냐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. 내가 말하는 길은 건축법상 인허가 낼 수 있는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요 꺼져 있는 논 같은 경우는 맹지에다가 푹 꺼졌기 때문에 이런 원형지는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. 맹지기 때문에. 더군다나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. 그리고 맹지기 때문에 아예 개발이 불가능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원형지 소유주가 당연히 돈이 필요하면 싸게 팔겠죠. 왜? 개발이 안 되니까. 그래서 원형지 주인하고 딜을 잘 봐서 이런 맹지들은 싸게 주워 먹어야 그 사람이 프로죠. 이 땅의 약점을 가지고 딜을 잘 보셔야 된다 이거죠.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죠. 이런 맹지 땅도 약점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철탑선이 지나간다. 저거 아니고 저런 거 아닌가요? 예, 저긴데 맞아요. 저게 철탑이에요. 철탑, 송전탑. 저 송전탑은 되게 사람 몸에 안 좋아요. 진짜 암도 만들고 안 좋은 거예요. 전자파가 너무 세가지고. 저런 송전탑 밑에 있는 땅들은 거의 죽은 땅이고 땅에 쓸모가 없는 땅이고, 제가 말하는 건 철탑 박힌 땅은 사지 마시고요. 웬만하면 그건 사면 안 되고, 제가 말하는 거는 저 송전탑을 보면 저 송전선이잖아요. 송전선, 전기선. 저 송전탑에 이어져 있는 송전선 밑에 있는 땅들은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다. 높이 제한은 좀 있지만은. 그래서 송전탑 선이 지나가도 그만큼 싸면 된 거예요. 땅값이. 그러면 개발이익금 남길 수 있는 룸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. 공간이. 내가 말하는 룸은 개발하고 나서 판매했을 때 차익금을 얘기하는 거예요. 이익금. 원형지가 그만큼 싸고 개발 가치가 있고 입지가 좋고 해서 그만큼 단가가 싸서 우리가 개발해서 팔았을 때 남길 수 있는 룸이 이익금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선이 지나가도 저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. 송전선이 지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그 땅을 등하시하면 안 되고, 대신에 도로도 좋고 입지도 좋고 단가가 싸면은 개발해서 차익이 남을 것 같으면은 송전선이 지나가도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.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땅 평가, 원형지 평가, 개발할 수 있는 원형지 평가를 잘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원형지 평가 잘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시장 분석 먼저 하실 줄 아셔야 되고, 그 지역의 시세라던가 그리고 그 지역의 흐름, 그리고 그 지역의 수요층의 니즈를 잘 분석하셔야
그래야지 원형지 매입해서 개발했을 때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. 재테크를 하시려면은 당연히 공부는 필수 사항인데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, 어느 정도는. 내가 말하는 어느 정도는 뭐냐면은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를 하시라 이거예요.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가 뭐냐면은 비도시 지역은 농림 지역이 있고 관리 지역이 있고 자연보호 지역이 있고 아 그런저런 것들이 있구나. 그럼 그런저런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그런저런 용도 지역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건지, 어떻게 개발이 될 수 있고 어떤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지 그 정도까지는 기초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얘기고요. 수면을 얕게 공부해도 그 정도까지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고, 최소한 용도 지역이라는 기본 개념을 아셔야 돼요. 용도 지역. 그 용도 지역 자체를 공부 안 하시고서는 땅을 사셔서 개발을 한다? 그거는 불가능해요, 불가능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지를 샀을 때의 걸러야 되는 장단점, 또 산을 임야 샀을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장단점,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용도 지역이라는 걸 공부 안 하시면 농지가 됐든 임야가 됐든 어떤 원형지가 됐든 땅을 사실 때 용도 지역을 모르시면 이건 구분이 안 되는 거, 구분이 안 되는 거라고. 용도 지역은 분명히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. 제가 용도 지역에 대한 공부를 다음에 한번 내가 해드릴 테니까 용도 지역 공부를 분명히 하세요. 용도 지역 공부 안 하시고 땅 사시면 큰일 납니다거든요. 박효근의 땅땅교실. 토린 여러분들, 박효근의 땅땅교실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인가? 알람 설정,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